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최대한 엄마 아빠의 상황을 이해하고 두 분만의 인생을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만일 제가 없었다면 엄마 아빠는 훨씬 그 전에 이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이혼이 마땅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남편보다 소득이 높은 아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표를 보니 확실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당연히 문제점도 생기게 되었는데, 참 신기하죠? 남자보다 여자가 능력이 좋으면,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이혼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의 자격지심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빠보다 돈을 잘 버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면서 힘의 우위에서 자신이 밀린다 생각하던 아빠는 자격지심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런 아빠를 보면서 엄마는 왜 극복을 못하는 거냐 다그치기만 했었죠. 비단 부모님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할머니까지 가세를 해서 부모님의 문제에 뛰어들게 되는데, 다들 예상하듯이 할머니는 잘난 엄마가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 했고, 엄마가 아빠가 잘 되는 덕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했고, 그냥 논리적인 이유 같은 거를 대지 않고 무작정 엄마만 비난하곤 했었죠. 참다 참다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했는데, 저는 경제력이 더 나은, 그리고 저와 관계가 좀 더 좋은 엄마의 곁에 남게 됩니다. 아빠를 싫어하진 않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 중에 아빠와 할머니가 보여준 행동들은 최악 그 자체이긴 했어요. 조금이라도 엄마의 흠을 잡으려고 했었고, 할머니는 제가 엄마를 비난하기를 바랐었고, 회유를 하기까지 했었죠. 너 이거사 잘 생각해. 네가 누구 성을 따르고 있냐? 네 엄마 성 아니잖아? 너는 죽을 때까지 우리 핏줄이야. 네 엄마랑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건 허락해 줄게. 그런데 네 아빠도 살긴 해야 할 거 아니야? 조금만 아빠한테 유리하게 말을 해줘.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네 엄마 너 절대로 안 미워한다. 아빠가 걱정돼서 그리 말했다고 하면 네 엄마도 이해를 해줄 거다. 그러니까 아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게 네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라고. 유치한 회유였죠. 저는 엄마와 아빠의 이혼을 찬성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이혼의 원인은 아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기만 할 뿐 너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꼴 돈이 없다라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아빠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불성실이라는 것까지 장착을 한 사람이었죠. 아빠로선 좋았지만 여자로서는 최악의 파트너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었죠. 할머니, 내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내 친구들은 다 자기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인 줄 알아요? 할머니는 할머니 자식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빠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최악인 사람이긴 해요. 그나마 아빠로선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지만, 엄마와 아빠의 이혼은 아빠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아빠한테 유리할래야 유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위증죄잖아요.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데? 할머니는 손녀한테 그런 걸 시키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면서 지 엄마를 닮아 독한 년이라고 욕을 했죠. 이혼을 하고 저는 자유롭게 아빠와 교류를 했고,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면서 얼굴이 피게 됩니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빠의 답답한 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한 엄마 아빠를 진심으로 잘했다 칭찬을 하는 편이고, 흔하게 겪는 부모의 이별로 인한 상처 같은 건
없는 편입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걸 흠이라 생각한 적 없고 그 이혼으로 인해 제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고등학교 매우 중요한 시기였는데 잠시 흔들린 건 맞지만 저는 바로 마음을 잡았고 공부에도 환경에도 아무런 영향 끼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생활을 잘했으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잘 알지 못하는 혹은 이혼이라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속내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오늘 저는 주제를 넘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입사 동기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애 초반부터 결혼을 생각을 하긴 했어요. 빨리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제게는 딱히 없었지만 남자는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나는 여자를 만날 때 항상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 그만큼 결혼이 빨리 하고 싶거든. 얼른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싶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아, 자기는 잘 모르려나? 나는 사실, 어? 내가 뭘 모르는데? 자기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잖아.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잘 모를 거 아니야. 아, 부모님을 생각하면 결혼이란 게 징글징글 하려나? 그런데 자기야, 자기네 같은 집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집도 있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정말 빨리 결혼이 하고 싶어지거든. 우리 부모님 인생만 놓고 보면 행복하지 않았던 건 분명해. 그런데 내게는 좋은 아빠고 엄마야. 지금도 역시나 그렇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님과 내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자기 방어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것뿐이니까.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뭘 모르니까 하는 말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제 부모님에게 느낀 감정은 나쁜 감정은 아니었기에 제가 방어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저 말 그냥 넘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배웠을 때 일어나고 말죠.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뵌 건 아니었으나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하고도 남을 상황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빠른 결혼을 원했고 여자친구 이꼴 바로 결혼이었으니까 인사를 드렸으면 한다 해서 약속 날짜를 잡았고 남자친구의 집이 아닌 편안하게 조금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식당에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말처럼 저희 부모님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서 느껴지긴 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가 식당에 먼저 도착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분이서 손을 잡고 들어오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선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었기에 새로웠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말이 사실이구나 싶었었고요. 그렇게 자신의 부모님의 사이가 좋다라고 했는데 실로 그렇긴 했죠. 식사 중에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앞에 끌어다 놓는 행동을 하셨고 아마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매운 걸 싫어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저건 매우니까 먹지 말아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아 보인다. 딱 그 정도였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다시 옮겨 조용한 커피숍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예의 없고 무례한 질문들을 하시더군요. 제가 봤을 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서로 좋아하고 아끼고 하는 건 맞아요. 사이가 너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두 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자주 듣다 보니 자기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직 자신들만이 정답이고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오답이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을 먼저 연 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간 힘들었겠다. 고등학교 때였다고? 너무 어렸네. 아니, 부모님이 그래도 자식 생각해서 성인이라도 된 다음에 그런 결정 내렸어도 되는 건데? 너무 성급하셨다. 우리 나연 씨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 아우, 안쓰러. 여보, 너무 안쓰럽지 않아?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시긴 했네.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서 더 예민했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했니? 어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친가와는 절연을 한 것이고, 외가와만 연락을 하는 건가? 아, 엄마, 아버지, 그런 건 물어보지 말아요. 우리 나연이 상처를 왜 들쑤시고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엄마, 아버지 보면서 기분 이상할 텐데. 그냥 저는 그들을 쳐다만 봤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느낌?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 앞에서 가여워하고 안쓰러워하는 그런 기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무반응을 당신들의 말이 맞아요 라고 들은 듯 하더라고요. 우리 나연이 얼른 데리고 와야겠네. 우리 집 식구 만들어서 얼른 부모는 이런 거야 라는 걸 알려줘야겠어. 나는 사실 아들이 아니라 딸을 갖고 싶었거든.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이 아유 우리 아들 낳을 때 내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다시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다면서 묶어온 거 있지? 그런데 나연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내 딸이 되는 거니까 여보, 나 소원 풀 수 있겠다. 여보도 알지? 내가 딸 가지고 싶었던 거. 주책 맞죠? 너무 주책 맞아 보였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 정관 수술한 걸 호호거리면서 말을 하다니. 그리고 딸? 아니 나는 우리 엄마 딸인데? 내가 왜 결혼을 하면 저 아줌마 딸이 되는 거지? 번듯하게 아들 잘 낳았으면서 왜 남의 딸에게 눈독을 들이지? 라고 속으로 어이없어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야, 우리 엄마 아버지도 우리가 얼른 결혼을 했으면 해. 자기가 보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게 사랑을 듬뿍 주신 분들이야. 그럼 당연히 결혼하고 나면 자기한테도 사랑을 듬뿍 주시겠지? 그런 사랑 나는 자기와 함께 우리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어. 그래서 빨리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기야, 결혼하고 나면 골치 아픈 건 다 털어내도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 진짜 쿨하신 분들이거든? 처가가 없다고 해서, 사돈이 없다고 해서 뭐라 하실 분들 아니야.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결혼하면서 나는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 새롭게 우리 가족이랑 시작하면 되니까. 하면서 저를 보며 웃는 거예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그 사이좋은 부모님도 말이죠. 아, 저는 잠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였어요. 그랬더니 내 말 알아들었구나 라며 남자친구가 제 어깨에 기대더라고요. 저는 기댄 남자친구의 머리를 툭 하고 밀어냈습니다. 어깨빵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말했죠. 네가 받은 사랑은 네가 돌려드려. 왜 나한테 같이 돌려주지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 아, 네가 뭘 알아서. 그리고 저기요. 남자친구 부모님들 뭘 아신다고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기요. 왜 그래? 왜 급발진을 하고 그래? 우리는 자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니까 말을 한 거잖아. 자기 그동안 힘들었잖아. 그걸 다 아니까. 아, 그놈의 안다는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뭘 아는데? 아, 니네 엄마 아빠 사이 좋아. 보기는 좋네.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이혼을 찬성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분들 지금 따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게다가 내게 엄마 아빠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고, 사이 좋은 부모 사이에선 어떤 사랑이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이 좋지 않은 우리 부모님도 내게 사랑을 주긴 하거든? 그리고 사랑 말고 더 따라오는 게 있지. 나는 사랑과 동시에 건물을 받거든. 너도 건물까지 받니?
양쪽에서 미안한 마음 들어 주지 못해 안달이거든? 엄마 쪽, 아빠 쪽 다? 그러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 풍족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상처 따위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 말에 더 상처를 받았는데? 좀 주제를 알고 떠들지 그래? 이혼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혼 가정이 어떤지 어떻게 안다고 이런 소리를 하니? 야, 너 주제 넘었어.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연락하지 마. 다시는 너 보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입니다. 능력 좋은 엄마로 인해서 그쪽에서 물려받고 엄마에게 뒤지고 싶어 하지 않은 친가, 즉 아빠 쪽에서도 제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안달이죠. 사랑과 관심은 기본이었고요. 저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한 번도 불쌍하다 생각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운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혼 가정이 무조건 불행한 건 아니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는 법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저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실례죠. 안 그런가요?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이야기가 남자친구의 마음을 좀 설리게 했나 보더라고요. 직장에 갔다 보니 어떻게든 인연 이어 나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창피한 무릎 쓰고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저와 마주치려고 수를 쓴 남자친구 군의 식당에서 정리했습니다. 김땡땡씨, 자꾸 제게 연락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해주세요. 저 너무 불편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하거든요. 심히 괴롭네요. 결국 고충 처리 담당자와 전 남자친구는 면담을 했고 그렇게 저희의 사이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혼까진 생각 안 했기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지만 그런 색안경이 있다라는 것 이해는 하지만 털어버리고 오라 할 정도로 그 정도일 줄은 몰랐었어요. 좀 너무 과하게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결혼하면 가족이 된다라는 그 이유로 말이죠. 너무 주제 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